네, 청계천 동물 동반 출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려동물 전문가 이웅종 교수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시작점을 보면요, 지난 네. 2005년에 청계천을 복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물 출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천변이 좁고 또 물을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라서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런데 서울 시내의 어떤 다른 천변을 보면 네네. 목줄을 잘 착용하고 배설물을 잘 처리하기만 하면 맞습니다. 웬만하면 출입이 좀 가능합니다. 왜 유독 청계천만 이렇게 좀 엄격할까요, 교수님? 네. 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은 천변이 좁고 물을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라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2005년도 청계천 복원하면서부터 동물을 출입을 금지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한강이나 다른 하천은 반려견 출입이 가능하지만 예. 유독 청계천만 안 되는 것은 현재 서울시 청계천 출입 금지에 대한 조례, 즉 청계천 이용 관리 조례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게 가장 그렇죠. 크군요. 예. 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 11조 동물 출입 행위는 행정 지도 대상이라는 조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좀 조례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기도 했고요. 서울시가 여론을 좀 살펴봤더니 청계천 동물 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인데요. 이게 청계천이 좁고 네네. 지나다니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개물림 사고 같은 것이 맞죠. 발생하기가 쉽다. 이런 이유거든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반려견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예. 청계천을 반려견의 산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예. 비반려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반려동물과의 공존하는 사회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은 저 또한 찬성입니다. 네. 반려견과의 올바른 산책에 대해 인식과 개물림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동물보호법 반려견 기질평가 제도란 것이 맹견 5종에서 전견종으로 2024년 4월 27일부로 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물림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호자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배설물에 관련한 인식 개선도 청계천만이 특화된 산책로에서는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반려동물과 안전하고 행복한 산책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서울시가 아무튼 이런 뭐 찬성과 반대 여론을 수용해서 일단은 좀 일부 구간만 허용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 다시 동물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조건부 허용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서울시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물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시행 규칙이 바뀌기 위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기 마련이죠. 예. 하지만 언제까지 특정 구역을 동물 출입 금지라는 제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 청계천은 도심 속에 반려동물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반려인들은 권리와 반려동물의 복지, 동물권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번 서울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비반려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계천 동물 출입은 추석 이후에 조금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와 서울시는 좀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시범 사업 기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이지요. 슬기롭게 대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나간다면 좋은 사례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라는 것을. 네. 끝으로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뭐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동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갈등들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이번 청계천 일부 구간 반려동물 동반 시범 사업을 한다면 반려인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목줄이나 배변 문제, 보호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며 지짐이 있거나 통제 불능인 반려견은 산책 시 입막에 착용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반려인도 시범 사업 기간에 조금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종 교수와 함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허용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